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챕터 2장 수요 공급의 이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이 뭘 다루는 학문입니까? 라고 하면요, 경제 활동을 다루는 건데,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생산해 가지고 사고 파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 마켓이라고 하죠.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 파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시장이라는 게 꼭 구체적인 장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온라인 시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물건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될 것인가,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될 것인가는 내가 남들보다 좀 싸게 생산할 수 있으면 그럼 나는 생산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보다 싸게 생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직접 메이크하는 것보다는 아예 시장에서 사 먹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요리사가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저는 스파게티 만드는데 3만 원의 비용이 든다 할게요. 근데 그 요리사는 10,000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스파게티를 생산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저보다는 그 요리사가 생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가격이 얼마로 결정돼서 2만 원이라 할게. 그러면 요리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하는 스파게티의 금액이, 비용이 10,000원인데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피 가격이 2만 원이라 할게요. 근데 요리사가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생산하는 비용이, 요리사의 스파게티를 만드는 생산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 하고요. 짱 박사가 스파게티를 생산하는 비용이 3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저는요, 스파게티 만드는데 비용이 3만 원인데 사 먹으면 2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그냥 사 먹는 게 더 남는 장사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스파게티를 생산하는 비용이 10,000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2만 원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10,000원에 생산해서 2만 원에 팔 수 있잖아. 그럼 10,000원의 이득이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생산하면 3만 원인데 사 먹으면 2만 원이잖아. 10,000원 싸게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시면 저는, 짱 박사는 물건을 소비하는 구매자인 소비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리사가 생산해서 공급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자, 생산자. 저는 수요자 아니면은 소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수요자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누가 생산을 하고 누가 공급을 할지, 소비를 할지는 시장의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이 이렇게 내가 생산을 할지 소비를 할지 나타내는 어떤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을 보고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는데 유용한 시그널링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 가격이 올라갔다 할게. 스파게티 가격이 4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시다. 상승되었어.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저는 소비자가 돼야 맞는 건데 더 비싸게 4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저도 생산을 해가지고, 맞아요, 물건을 그냥 공급하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지. 그러면 더 비싸게 스파게티 만드는데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이고 저도 생산 공급자가 돼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짱 박사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적인 배분이라는 엘로케이션 합니다.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 얘기인데, 아니 내가 소비자가 됐어. 근데 사과를 살까 말까 고민합니다. 근데 사과를 꼭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아주 비싼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사려고 합니다. 오케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과 소비를 단념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있을 때
야, 그건 너무 비싸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안 사 먹는 것이고 내가 사과를 2만 원 주고 샀는데 나의 만족이 2만 원보다 높다. 3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그럼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격이라는 게 막 간섭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배분해 주는 기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격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격이고요. 인위적인 간섭이 없이 보통 자꾸 왜 인위적인 간섭이 없이 이럽니까 하면 북한이나 무슨 정부가 너무 통제 경제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 같은 걸 막 통제합니다. 스파게티 가격 5,000원으로 해. 막 이런 식으로 다 통제하는 경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을 자유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물건을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사려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수요자라 얘기하는데 이 수요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는요. 디맨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디맨드를 수요라고 번역을 하는데 D 이렇게 씁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경제 주체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요량, 량자는 퀀터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 이거를 바로 수요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수요표라는 것은 상품의 이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매칭시키는 것을 수요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수요 개념에는요. 일정 기간이라는 그게 있어야 돼서 한 달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가격이 400원일 때는 나는 18개를 소비하려고 그러는데 가격이 점차 싸집니다. 300원일 때는 24개를 소비하려고 그러고 가격이 200원입니다. 38개를 소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A, B, C, D 여기 나와 있는 이 F까지 있는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당신은 몇 개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요량이다. 어렵지 않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이게 주어져 있는 거야. 기본 주어진 가격 하에서 당신은 나는 그냥 사과가 먹고 싶어 이러면 수요라는 개념인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몇 개를 사려고 하는가 자신의 구입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특히 구입하려는 최대한의 수량을 나타내는 게 수요량이고요. 구매력을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구매력은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아니, 나는 사과를 사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 아이, 그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돈 있어? 예,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량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흘유자를 써가지고요. 물이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 flow라는 표현을 씁니다. 흘러가는 거를 측정할 때는요.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저수지에 물이 댐을 방류해서 물을 이렇게 방류하게 되면 우리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아, 지금 소양강댐에서 물을 방류합니다. 초당 몇만 톤의 물을 분당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우리 경제학에서 많은 것들이 유량 개념이에요. 여러분, 소득 이것도 유량 개념이야. 소득이 얼마세요? 저 500만 원 버는데요. 오, 많이 버시네요. 아니요. 1년에 500을 번다고요. 이러면 또 조금 버시네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량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1년인지 한 달에 500인지 아니 저를 물어보고 저는 하루에 500만 원 법니다. 이럴 수 있죠. 보통 통상 매기당 얼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수요량은요. 주어진 가격 하에서 구매력을 가진 이게 전제로 깔려 있다고 그랬죠.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을 보고 유량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구입하려고 합니까? 하는 그 구입량을 나타내는 게 수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가격과 수요량 간에 매칭 시켜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가끔 경제학 시험에서 유량과 이 반대가 되는 게 저량이라는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저량은 스톡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점에 대해서 나타내는 일정 기간이 유량이고요. 일정 시점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수입하려는, 수요하려는 양을 매칭시키는 게 우리가 수요표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이거 잘 보세요. 처음 보실 땐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과 수요량과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400일 때 저는 이만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300일 때, 200일 때 얼마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게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우리 앞으로 이렇게 볼게요. 수평축에는 수요량이라는 Q라고 많이 쓸 거야. 퀀터티에서 Q라고 쓸 거고요. 수직축에는 가격입니다. P라고 쓸 거야. 프라이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두 축이 있잖아요. 여러분, 축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심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2차원의 그림을 나타내려고 축을 두 개밖에 그리진 못해요. 이랬을 때 이렇게 수직축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래서 해석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밑에서 올려다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사과의 가격이 250원으로 주어져 있다면 소비자가 한 달 동안, 계속 강조해요. 유량입니다. 한 달은 아니어도 돼. 하루에도 되고 1년도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려는, 여러분 이게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willingness라는 표현을 써요. 오케이, 구입하려는 의사를 나타냅니다. 구입하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최대한의 수량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격이 250원이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싸지게 되면은 내가 싸니까 우리 직관적으로 봐도 더 많이 살려고 하겠지. 그래서 구입하려는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 말고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가 해석하는 것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차차 뒤에 많이 볼 건데 수량, 수평축이 수량축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이거 높이로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사과를 30개를 구입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높이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거야. 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최대한의 금액, 가격, 그게 바로 250원. 그래서 이 표현 잘 체크해 주세요. willingness to pay. 그래서 willingness to pa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소비자가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10, 20, 30 많이 했지만 하나 소비할 때부터 할 수 있겠지. 너 지금 사과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얼마나 최대한 돈 낼 생각이 있니?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은요, 처음에 자원이 희소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희소한 자원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십니까? 뭐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어디 취업을 간다 그러면 지원자들은 많은데 자리가 한정돼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점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원하고 저도 주고 싶어하는 뾰족한 학점 A라고 할까? A 플러스는요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걸 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줬을 때 가장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맞아요. 가장 A 플러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과를 진짜 먹고 싶습니다. 저는 별로예요. 저는 사과 싫어해요. 누구한테 사과를 줬을 때 가장 그 받은 사람이 기뻐할까요? 가장 원하는 사람, 가장 원한다는 거니까 이거야. 당신은 사과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경매 보셨습니까? 경매? 그게 바로 이런 시스템이죠. 여기 무슨 피카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저같이 미학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림 같은 거에 대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보고 아름다움과 힐링과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1억, 10억, 100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옆에서 보면 주어진 가격 하에서 당신은 얼마까지 살려고 합니까? 이거고요.
밑에서 해석을 하면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이 높이는 당신은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요. 내가 사과를 자꾸 한두 개 먹게 되면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거지. 물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점차 물도 마찬가지지. 물을 처음 한 잔 목마를 때 먹으면 만족감이 엄청 높을 텐데 두 잔, 세 잔 아니면 두 모금, 세 모금 먹게 되면 갈증이 해소되니까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점차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요 경제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B라는, C라는 요 개별 소비자들의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사과를 구입하려는 양을 표시한 거를 우리가 개별 수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 ABC들을 다 서메이션해서 합하는 거야. 이렇게 서메이션해서 수요를 합하게 되는 것을 시장 전체 수요다. 전체를 그냥 뺐어요. 시장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의 수평적인 합한 건데요. 우리가 수평적으로 합한다. 우선은 살짝 봐주시고요. 수평적 합계라는 것은 주어진 가격이 똑같을 때 각각 얼마나 구입하려고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격이 350일 때는요. 갑이 20개를 사려고 해. 산 건 아니고 사겠다는 계획을 나타내는 겁니다. 을은 30개를 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장 전체는 가격이 350일 때는 갑이 사려는 양과 을이 사려는 양을 합해서 이렇게 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가격이 만약에 250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갑이 구입하려는 양은 30인데 을이 구입하려는 양은 40이에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7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갑과 을이 2명 있으면 시험에서는 2명 있는 걸로 많이 출제되는데 이렇게 4명, 3명, 여러 명 있는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수평의 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수평의 합이라는 거 계산 문제로 많이 보셔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계산 문제 때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개별 수요와 시장 전체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보려는 게 이제 수요의 법칙입니다. 자, 수요의 법칙은요. 물건을 살까 말까 얼마나 살까 그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요. 사과라고 할게. 사과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사과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사과를 얼마나 살까?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또 사과의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배라든가 바나나 가격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가 사과 살까 바나나 살까 하는데 바나나 가격이 싸지면 사과 가격이 비싸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아주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싸진 거를 많이 사려고 해서 사과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사과 소비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겠죠. 그 외에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소득이 2배가 되면 사과를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사과 소비량이 더 증가할 수 있고요. 내가 사과를 살까 말까 해서 뭐라고 할까? 선호도라고 할까? 취향이라고 쓸게요. 아니면 사과에 대한 유행의 붐이 불었어요. 야, 사과 먹으면 말이야 건강해지고 피부도 고와진대. 그럼 사람들이 막 사과를 소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과를 살까 말까 얼마나 살까 영향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나는 관심사가 요 사과의 가격이 사과의 수요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관심사가 다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요거를 빼놓고 나머지들 있잖아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른 요인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그 상품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그걸 바로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려면 많은 요인들이 있어야죠. 노력과 건강과 돈과 뭐 체력과 에너지와 IQ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의 관심사는 야,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적이 얼마나 올라갈까? 그게 관심사다 그러면 노력과 성적과의 관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사과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사과에 대한 사과라고 쓸게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사과의 가격, 요게 이제 초점 관심사가 되고 나머지들은요,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다 라고 강조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관심이 있는 요거 얘네들은 다 고정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사과의 가격이 변했을 때 사과의 수요량이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고요. 보통 수요 법칙은요, 가격이 싸지게 되면 소비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비싸면 소비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선 간단하게 보시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할 거지만 그래도 용어 정리 살짝 해주세요. 하나는 대체 효과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상대적으로 비싸진 상품을 덜 사고 상대적으로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올라갔는데 나의 다른 수업을 듣는 동료 학우가 더 열심히 하면 나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상품을 덜 사고 싸진 거를 많이 사는 그게 대체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득 효과는요.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과의 가격이 200원이야. 이건 의미가 뭐라고요? 예, 1원짜리 200개 주면 사과를 하나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소득이 1,000원 있다라고 할게요. 1,000원. 자, 1,000원이 있으면 200원짜리 사과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5개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사과의 가격이 1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똑같은 1,000원을 가지고요. 사과를 10개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의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지출액 소득 가지고 더 많은 사과를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득, 여기서 말하는 건 나중에 보겠지만 실질 소득이라는 개념인데 구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목금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법칙이 바로 사과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비싸면 감소하는. 우리 앞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우아향하게 했잖아. 개인도 그렇고 시장 전체도 그렇고 이게 바로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야. 가격이 싸질 때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앞에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이 왜 중요한 것인가? 시장이 중요한 건데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은 수요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